자, 실용수학 3차 시입니다. 자, 교과서 15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정리를 했었는데 오늘은 교과서 내용 속에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생활 속의 규칙적인 수라고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나오는데요. 생각의 창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댐의 현재 수위가 50m이다. 자, 근데 1시간에 1m씩 수위가 낮아질 때 시간에 따른 댐의 수위 변화를 보려고 한다. 자, 50m였고요. 현재 1시간이 지나면 1m씩 수위가 낮아지니까 49가 되겠죠. 그 다음은 48, 47, 46, 45.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의 수위가 내려갈 거예요. 자, 그럼 일반항. n시간 후에 댐의 수위를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보자. 그러면 n시간 후에 댐의 수위를 생각해줘 보면 사실 요거는 바로 계산해주면 50 빼기 1이고요. 요거는 50 빼기 2가 되고요. 요거는 50 빼기 3이 되니까 n시간 후니까 50 빼기 n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바로 써주셔도 되고요. 우리 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차 수열을 이용해주면 지금 이거는 공차가 마이너스 1이고 첫째 항이 49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면 일반항 어떻게 구성할 수 있었냐 하면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1 이렇게 구성해 줄 수 있었고 다시 쓰면 역시 50 빼기 n이 답이 되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구하는 식이 나와 있네요. 자, 이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했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일요일 날짜를 더하면 6, 13, 20, 27. 자, 이렇게 나와요. 이때 어떤 규칙이 있는지 찾아보자. 어떤 규칙이 있나요? 이렇게 가는 거? 그쵸. 실씩 증가하고 있는 거죠. 실씩 증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공차가 7인, 첫째 항이 6인 등차 수열이 되겠네요. 자, 10번째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몇 개 더 구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가지고 10번째 수를 찾으셔도 되고요. 자, 일반항을 우리 배웠으니까 이용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항이 6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7이니까 n번째 항은 6 더하기 n-1 곱하기 7이 되겠죠. 다시 쓰면 7n-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n은 7n-1이다. 자, 우리가 특별히 구하고 싶은 건 10번째 항이니까 70 빼기 1, 다시 얘기하면 69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거. 자, 이번에는 2번은 문제를 보면 대각선 위의 수를 생각해 줘 보면 이렇게 된다. 자, 어떤 규칙이 있는지 나열할 때 7번째 수를 구하여라. 자, 이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수가 있기 때문에 7번째 수는 바로 찾을 수가 있죠. 7번째 수 어떻게 찾아요? 그쵸? 6씩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8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우리 어차피 일반항 배웠으니까 AN을 이용해서 구해줘 보면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지금 공차를 선생님이 여기다 안 썼네요. 공차가 마이너스 6이네요. 공차 마이너스 6 해주면 마이너스 6n 플러스 28에다가 6 더하니까 3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AN을 이렇게 구했고요. 특별히 7번째 수니까 A7은 마이너스 6, 7에 42 더하기 34니까 그쵸? 마이너스 8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6페이지에 보시면 일정한 수를 곱하는 규칙에 따라 얻어지는 수라고 했어요. 무슨 수열이었죠? 그렇죠. 등비수열이었죠. 그래서 뭐 어떤 소문을 들은 다음 날 세 사람에게 그 소문을 말한다. 각각. 그래서 이러한 규칙으로 소문을 들은 사람의 수를 알아보려고 한다. 처음에 한 명만 알았는데 그 다음 날 세 명이 알았고요. 각각 또 다른 사람한테 3명씩 말을 하니까 3 곱하기 3 해서 9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 날에는요. 또 각각 9명의 사람이 3명씩의 이야기를 하니까 27이 될 거고 그 다음은 또 27 곱하기 3이니까 81이 되겠죠. 자, 몇씩 곱해 나가는 수열이에요? 3씩 곱해 나가는 등비 수열이네요. 자, n번째 일에 소문을 들은 사람의 수는 어떻게 구했어요? 그럼 A에는 1 곱하기 첫째 항 곱하기 공비 3의 n-1제곱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이거 일반항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문제 6번, 열린교실 6번을 보도록 합시다. 참여 인원이 매일 2배씩 늘어나는 번개 모임을 준비한대요. 자, 첫째 날에는 한 명이 1분간 약속된 행동을 하고요. 다음 날에는 2배씩 늘어난 인원이 정해진 장소에서 1분간 약속된 행동을 한다. 일주일간 번개 모임을 할 때 찍은 사진을 인화하여 종이에 붙이고 전시한다. 자, 첫 번째 날은 한 명, 두 번째 날은 그러면 2명이 되겠죠? 세 번째 날은 요거의 2배니까 4명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줘 보면 일주일간,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은 그러면 몇 명의 사진이 찍히게 될까요? 그쵸? 2의 6제곱의 사진이 찍히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등비수열 해줬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피보나치 수열. 자,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이런 수를 발견했다고 해서 이 수를 피보나치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보나치 수를 이제 하기 전에 피보나치 나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피보나치 나무. 자, 자연적인 상황에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면 이런 식의 형태로 나무가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냐 하면 애기 나무까지가요. 1년 후에는 어른 나무까지가 되고요. 어른 나무까지가 된 다음부터는 1년에 한 번 애기 나무까지를 출산한대요. 이렇게. 자, 이런 규칙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애기 나무까지는 1년 후에 어른 나무까지가 되고 어른 나무까지는 1년마다 하나씩의 애기 나무까지를 출산한다. 라는 규칙을 가지고 자, 그러면 이 애기 나무까지는 1년 후에 어른 나무까지가 될 거고요. 어른 나무까지는 애기 나무까지 하나 출산했어요.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해에는 어른 나무까지 됐으니까 애기 나무까지 하나 출산, 어른 나무까지니까 애기 나무까지 하나 출산, 애기 나무까지는 1년 후에는 어른 나무까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될까요? 애기 나무까지는 어른 나무까지가 될 거고 어른 나무까지는 애기 나무까지 하나 출산, 그 다음에 애기 나무까지는 어른 나무까지가 될 거고 어른 나무까지는 애기 나무까지 하나 출산, 어른 나무까지는 애기 나무까지 하나 출산.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어요. 나무가지의 개수를 한번 이제 세볼게요. 여기 1개고요.
1개, 2개, 3개,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가 되고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몇 개가 될까요? 그 다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셔도 되고 아니면 규칙성을 찾아보셔도 되거든요. 몇 개가 될까요? 네. 이게 빠른 친구들은 규칙성이 보일 거예요. 1, 2, 3, 5, 8. 그 다음은요, 13이 나와요. 그 다음은요, 뭐가 나올까요? 네, 21이 나와요. 자, 피보나치 수예요. 이게 바로 피보나치 수인데, 이거 한번 써볼게요. 피보나치 수. 1, 2, 3, 5, 8, 13, 21, 그 다음 뭐예요? 34.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수열을 우리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피보나치 수열은요, 자연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꽃잎의 개수를 생각을 해줘보면, 집에 가시다가 꽃잎의 개수를 한번 세보세요. 그러면 꽃잎이 보통 꽃잎의 개수가 3개, 5개, 8개 이런 꽃이 많대요. 요런 이 각각의 수들을 우리가 피보나치 수라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 많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에 되게 신기한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요거 나누기 예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1이고요. 이렇게 나누면은 2분의 1 이렇게 나눠보면 1.5가 되고요. 이렇게 나누면 3분의 2 계산해줘 보면 뭐 1.6 어쩌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뒤에 거를 앞에 수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뒤에 수를 계속 이렇게 앞에 걸로 나누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점점 뭐에 다가가냐 하면 1.618에 근사돼요. 다가가요. 618 어쩌고 저쩌고 이거에 근사가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황금비라고 하는 거예요. 황금비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안정감을 느끼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칠판 보면 어때요? 기분이 좋은가요? 네, 물론 좋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기분이 나쁠 거예요. 왜 그럴까? 황금비가 아니라서 라고 얘기를 해요.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칠판은 이런 모양의 직사각형이죠. 황금비가 아닙니다. 근데 신용카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신용카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기분이 좋죠? 이거 황금비라서 그래요. 자, 사람이 느꼈을 때 가장 안정적인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는 이 비율이 바로 황금비인데 이 피보나치 수를 이렇게 나눠가면은 황금비에 근사돼요.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교과서로 가서 피보나치 수 봅시다. 자, 다음 각 꽃에서 관찰되는 꽃잎의 수를 가로 안에 써 넣어보자. 1개, 2개, 3개, 5개, 8개, 이거 세보면 13개 나오겠죠. 자, 요 각각의 수를 우리가 피보나치 수라고 한다. 피보나치가 쓴 책에 이렇게 이 수들이 나오는데 이 수들을 피보나치 수라고 한다. 아까 규칙성 이야기했죠. 앞에 2개의 항을 더했을 때 그 다음 항이 되는 것을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요런 특징이 있죠. 자, 그 다음. 자, 7번은 아까 선생님이 했던
피보나치 나무 줄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 가지 몇 개예요? 1개. 그 다음에 여기는 가지가 2개네요. 여긴 가지가 3개고요. 여기는 가지가 5개고 여긴 8개고 이렇게 가겠죠. 이번에는 잎사귀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래요. 잎사귀의 수가 1개, 여기는 3개, 5개, 8개. 자, 실제로 한번 나뭇가지나 이런 줄기들이나 보면 이런 식의 잎이랑 줄기를 가진 그 나무들이, 식물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 자연 속에서 많이 발견되는 수다. 자, 8번. 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도 유명한 문제인데, 그림과 같이 계단을 오를 때 한 번에 1단이나 2단을 오를 수 있다고 하자. 자, 계단의 개수에 따르는 오르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선생님이 옆에다가 그림 그려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요, 계단이 1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여기로 오르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그쵸? 1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단이 하나 있을 때는 1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자, 이번에는 계단이 2개 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하나를 올라갈 수도 있지만 몇 개를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랬어요. 2개를 한꺼번에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방법의 수는 총 몇 가지가 되겠어요? 계단의 개수가 2개일 때 방법의 수는 총 2가지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계단의 수가 3개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단의 수가 3개일 때. 자, 물론 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몇 가지 경우가 될까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3, 3개일 때. 일단은 한 칸씩 올라가는 방법이 있겠죠.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 한 칸, 2칸 올라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한 칸, 2칸 올라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칸, 1칸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 칸, 2칸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칸, 1칸 2칸, 1칸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총 몇 가지 경우가 되냐 하면 총 3가지 경우가 되죠. 자, 계단이 4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2, 3, 4개가 있을 경우 생각을 해줘 보면 이제 처음부터 다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뭐 한 칸, 2칸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려면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 하면 맨 마지막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맨 마지막 상황에 대해서 맨 마지막 걸음이 한 칸 걸음일 때, 맨 마지막 걸음이 한 칸 걸음일 때랑 맨 마지막 걸음이 2칸 걸음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 볼 거예요. 일단 맨 끝에 걸음이 한 칸 걸음일 때로 한번 생각을 해줘 봅시다. 맨 끝 걸음이 한 칸 걸음일 때.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수는 몇 칸을 올라가는 수랑 똑같은 거예요? 3칸을 올라가는 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을까요? A3이랑 똑같이 나오겠죠. 3칸을 올라가는 방법의 수니까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방법의 수. 이해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2칸을 한꺼번에 올라가는 수는 바닥에서 2칸을 올라가는 수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아까 구해놨죠. A2.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4는 뭐가 되냐 하면
3칸 올라가고 나서 마지막 한 칸을 올라가는 경우에다가 더하기 2칸을 올라가고 나서 2칸을 올라가는 경우, 즉 5가지 경우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에 계단이 3, 4, 5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나눠줄 거냐면 마지막 걸음이 1칸인 경우랑 마지막 걸음이 4칸인 경우로 마지막 걸음이 2칸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 볼 거예요. 일단 마지막 걸음이 1칸 걸음인 경우는 자, 여기 와야 돼요. 마지막 걸음이 1칸이 되는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4칸을 올라가는 경우의 수인 A 4랑 똑같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걸음이 2칸인 경우는 바닥에서 3칸을 올라가는 경우의 수 A3이랑 똑같이 나오겠죠. 자, 따라서 A5는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 하면 A3 더하기 A4로 구해줄 수 있어요. 즉 8이 되겠죠. 자, 무슨 수열이에요? 그쵸, 피보나치 수열이 되는 거죠. 앞에 2개의 항을 더한 값이 다음 항이 되는 피보나치 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8번은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여기는 5가 답이고 여기는 8이 답이겠네요. 자, n번째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는 n-2번째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 더하기 n-1칸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마지막에 하나, 얘는 마지막에 2칸의 계단을 올라가는 경우의 수로 생각해주면 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8번째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자 라고 했는데 사실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계산해 주시면 돼요. A6은 그럼 뭘까요? A6은 2개 더하니까 13. A7은요? 2개 더하니까 21. 그럼 A8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34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4가 답이 되겠네요. 8번째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는 자, 피보나치 수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피보나치 곡선이 우리 자연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 속 탐구를 보면 이런 나선들이 피보나치 나선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의 한 건물에서 디자인된 피보나치 수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생각보다 이 피보나치 수를 많은 곳에서 발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1, 2 이 정사각형들이거든요. 정사각형 두 개랑 그러니까 여기 겹쳐 있으니까 2가 되고 여기는 3이 되겠죠. 한 변의 길이가. 그 다음에 여기는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요? 그쵸?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8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을 붙여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런 모양의 나선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나선이 아니라 선분으로 이렇게 그렸네요.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이거를 디자인에도 많이 이용한다 라고 해요. 그 다음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모양이 그려지겠죠. 피보나치를 이용한 문양이에요. 이게 결국은 황금비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할 때 그러니까 사람 마음의 안정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곡선들이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9페이지 식과 수학 단원을 마무리를 했어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학교에서 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